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필맨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과세되는 지방세인데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두 분을 모셨어요. 랜드마크의 장대현 소장님, 그리고 삼돌TV의 김진식 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8월 10일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난 8월 12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개정안들을 아주 많이 내놓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방세법인 취득세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다주택자 법인 증여에 따른 증여 취득 세율을 강화함에 따라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외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들이 각기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더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운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주택 가격이 안정됐나 한번 보자면 주택 가격은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반면에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확연하게 줄었기 때문에 내일이나 다음 달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 안정이 조금은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개정된 취득세율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취득세율 표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1주택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모두 1%에서 3%이며 2주택자는 조정은 8%, 비조정은 동일 1에서 3%입니다. 네, 3주택자는 조정은 12%, 비조정은 8%, 4주택 이상은 조정, 비조정 모두 12%입니다. 법인은 주택수 상관없이 모두 12% 적용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표를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제가 기존 주택이 있어요. 소유하고 있고 신규 주택을 제가 추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개정된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를 하는가, 조정지역에 위치를 하는가, 비조정지역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기존의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고 신규 취득주택도 조정지역 내에 위치한다면 2주택 중과 8%가 적용되지만 신규 취득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일반 2주택으로 1에서 3%를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기존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과 8%를 적용받게 됩니다. 네, 두 번을 들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은 기존 주택이 어디에 있느냐가 상관없이 신규 취득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비조정지역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정확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주택이든 4주택이든 모두 12% 중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8월 12일 기점으로 해서 그 취득세율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8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하고 그리고 8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하고 이제 혼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 소장님? 네, 일단 시점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그 시점과 개정안이 공포된 8월 12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책 발표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언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더라도 중과되지 않는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진행했다면 공포된 8월 10일 전에 잔금과 등기 모두 이루어져야지만 종전 취득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은 현재 현장에서는 종전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으시려면은 7월 10일 이전에 계약된 체결에 대한 것만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체결된 건은 이제 모두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세청하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온 취득세 관련 문답 자료를 이제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택수 이제 산정 방법에 따른 사례가 많은데 어디까지 1세대로 볼 것인가 하고 상속받은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갑자기 동거를 하게 되는 이제 봉양 때문에 동거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거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일단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느 부분까지를 1세대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지방세법에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득세법 30세 미만 자녀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한다라는 게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해당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로 포함이 됩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위소득 범위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중위소득 범위를 175만 원으로 이제 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0%라고 하면은 약 한 70만 원 이상이면은 독립된 세대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 동거 봉양에 따른 내용을 좀 들어가서 이제 합가를 했을 때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 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녀가 65세 이상의 이제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자녀와 부모님의 이제 세대를 각각 분리한 세대로 각각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30세 이상 그리고 혼인한 자녀 그리고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40%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이제 봉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수 이제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속과 같은 경우에 나는 본인은 원치 않는데 그 주택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장님. 네, 그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상속 같은 경우나 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상속 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따라서 상속 개시일부터 5년째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규 취득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같이 동일 취급이 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은.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부터 다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용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답 자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 시행규칙 이제 부칙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시행규칙 부칙에 보면 법 공포한 8월 10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없는 것으로 보는데 더 놀라운 소식은 8월 10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도 8월 12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들도 8월 12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은 없는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뤄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은 아마 많이들 모르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취득세 중과되는 이제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 관련 내용인데요, 김 소장님. 네. 분양권하고 입주권도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 자체가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추후에 이제 분양권, 입주권을 통해서 실제로 주택을 이제 구입한 시기, 그 시점에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승계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시에는 이제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입주권과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권 분양권은 이제 취득하면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법 시행 이후 8월 12일 이후부터만 신규 주택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이제는 입주권하고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네. 말인데 단 이제 기존의 입주권하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고 네.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이제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물론 이 취득세 관련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다른 세법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영상에 이런 내용들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소장님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자면 1억 이하 주택을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입주권하고 분양권에도 제외가 되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주택과 다르게 입주권과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이제 무관하게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주권하고 분양권도 좀 잘 살펴봤고요. 지금 다뤄질 문제는 이제 오피스텔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신규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취득을 하실 경우에 주택수 이것을 주택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쓸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쓸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 네. 상황에서는 네. 취득세를 취득세로 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대장상에 나와 있는 대로 건물 취득세 4%가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게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제 신규 취득을 하셔서 세금이 나왔을 때 재산세가 나왔을 때 주택 대상분의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택수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취득분 같은 경우에는 법이 시행된 8월 12일 기점부터 새로 신규 취득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만 그것도 이제 주택일 때, 주택일 네, 때. 주택일 네. 때 포함이 되고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거기에 나와 있죠. 네, 주택 나와 있다 이 번호 나와 말씀이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네. 뭐 궁금하시면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나 이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도 연결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오피스텔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자체일 때는 주택인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정리를 제가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법 시행령 이후에 이제 신규 취득한 분부터 이제 그 오피스텔이 주택일 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가 안 되는 이제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정 내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조금 전에 다뤄드렸던 상속 주택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투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주택을 이제 취득했을 경우에 주택수 합산하고 또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이거는 꼭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일시적 2주택이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은 이제 양도소득세법에서 이제 많은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중 내용 몇 가지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이사를 가실 때, 평수를 늘려서 다른 집으로 이제 이주를 하실 때, 이럴 때는 이제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기존 세율인 1에서 3%의
세율만 이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전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안에 있으시면 이제 1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조정지역에 있으시면 3년 안에 처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분 기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2주택에 대한 세율 8%의 차액과 그리고 이제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이 함께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시적 2주택, 일시적 3주택 이런 부분이 해당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양도세하고 좀 동일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요.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이제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일시적 2주택으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언제쯤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이제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실체가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아파트 준공 후 이제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그리고 이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대상 안에 있으면 이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제 3년, 조정 지역은 1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네, 또 다소 복잡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파트는 완공이라고 잔금일 중에서 늦은 날이 이제 취득일로 보면 되는데요. 잔금을 완공 전에 치르게 돼도 완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요. 자, 완공 이후에 잔금을 치르셨다면은 잔금 치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네, 일시적 2주택이랑은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과 비슷한 대체주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대체주택이란 기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던 주택 A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A주택에서 거주를 못하게 될 때 이를 대체해서 살아야 하는 주택이 필요한데 이를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할 주택, 대체주택이라고 하죠. 대체주택 B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후 주택 A가 건축된 시점부터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A에 입주를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대체주택 B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B도 일시적 2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대체주택 B와 재건축된 A에서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일시적 2주택부터 좀 더 복잡한 입주권, 분양권에 관련된 일시적 2주택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분양권하고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래도 좀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증여 관련 부분이에요. 이제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네, 이제 개정된 증여세율 같은 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데요. 네. 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정 전 3.5% 취득세율이었던 것이 개정 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시가 표준액, 즉 이제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일 경우 11%고요. 그 외에 개정 전과 동일한 3.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법 개정 이후에 증여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증여세율을 이제 높인 것 같고요. 단 이제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개정된 취득세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와주신 두 분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간의 세금 관련된 내용은요, 좀 전문가를 찾으실 때 두 곳 이상을 방문해서 알아보셔야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현장에서도 이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안내해 드렸던 내용 중에도 일부 해석 범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취득세를 통해서 중과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필맨
네, 랜드마크 장. 네, 삼도락부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